타비스톤 연구회던가요? 아니요. 타비스톤 연구회는 이제 심리적인 그 전쟁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 말고 타비스톤 이전에 버트란트 러셀이 가입했던 그 있잖아요. 쇼펜하우어. 아니, 쇼펜하우어 맞나? 쇼펜하우어 말고 또 뭐지? 아, 갑자기. 네? 그 있잖아, 갑자기. 아, 그 페이비언 협회. 세정신님, 비운이 조던 피터슨 섀도우 복싱 중. 어쨌든 간에 뭐 조던 피터슨이 토론 한번 하라고 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시대이 철학에는 여기저기 트랩이 많네요. 그냥 속편하게 경제나 팔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냥 철학은 재미삼아 하세요. 신학이나. 네, 그리고 우리 시혜정신님은 입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념에 편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한번 거기 재미에 빠지면 설정충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혜정신님은 설정충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강해. 근데 이 설정의 재미를 빠지다면 대체 소설 문표에서도 보면 설정은 강한데 스토리의 전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연중한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 상당 부분이 설정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전개가 안 돼. 시혜정신님은 일단 완결을 해야 돼. 완결. 설정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완성해야 돼. 끝내야 돼. 작품은 일단 끝내야 돼. 시혜정신이. 그것도 이 책 한 권 끝내기 위해서 다른데 보조로 어떻게 도는 건데, 이 보조는 어디까지나 22%지 78%가 되면 안 돼요. 시정신님은 경제책 쓰기를, 경제 에세이를 써야 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생업이 경제 에세이다 이거죠. 22%는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형이사학도 부재한다. 그때그때 만들어진 것이고 해체 가능하죠. 우리는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입자가 원자라고 배웠지만, 또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로 나눠지고, 전자나 양성자가 근본 입자일까요? 모릅니다. 그저 인간이 관찰 가능한 영역이죠. 오늘날에 그냥 쿼크 정도죠. 그래서 전자인이 양성자인이 하는 것도 형이상학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누군가가 반론을 핀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형이하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형이사학이라면 좌뇌와 우주, 운의 비중에 따라 회전이 달리 보이는 발레리나는 어찌 설명 가능할까요? 발끝이 번갈아 오른쪽 돌다가 왼쪽 돌다가 하는데요. 정답이 있나요? 이 발레리나, 이거는 좀 속도가 느려요. 이게 더 확실해요. 이게 이제 이 친구께 더 확실합니다. 이 차이는 그래요, 여러분. 자, 아까 건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이건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더 상대적으로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좌뇌 비중이 큰가, 우뇌 비중이 큰가, 아니면 양뇌인가, 이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좀 더 인드라가 얘기하면 우뇌 비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왼쪽으로만 보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뇌 비중이 큰 거고, 우뇌나 좌뇌 비중이. 근데 이게 교차로 보이는 게 더 많을수록 양뇌 쪽에 가까운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대5로 인드라도 그래요. 이제 양뇌 스타일인데 양쪽 다 보이지만 딱 5대5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드라가 이제 통계를 내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5대5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6대4일 수도 있고 7대3일 수도 있고 8대2일 수도 있는 거죠. 운의 성향이라고 해서 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이 눈에서 보고 눈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눈에서 판단하는 게, 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각 정보를 정확히는 전두엽에서 판단합니다. 이 전두엽에서 주어진 정보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억과 장기 기억, 여러 가지 어떤 판단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일지 반시계일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결정해요? 전두엽에서 결정해요. 이 전두엽은 그러면 그 결정하는 어떠한 조건은 뭐죠? 유전자를 그렇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사람 환경이 그런 쪽으로 훈련되었거나 둘 중에 되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임에도 발리레는 분명히 돌고 있잖아. 돌고 있는데 저마다 다르게 본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착시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착시를 통해서 우리는 형이상학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위에 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상으로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영속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후설이 연구한 거야. 아니야, 이건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인간은 왜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왜 위에 뒀을까?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한 게 후설인데 결론은 못 냈고 실패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발레리나 예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후설에서 데리다까지 현상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착각했음에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갔듯이 현 인류가 착각했음에도 달에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지뢰짐작으로 간 거죠. 여기서 지뢰짐작이란 건 뭐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고 갈 수 있으니까 간 겁니다. 오차 범위. 뭐 오차 범위가 작으면 여론조사처럼 오차 범위가 작으면 실험 결과치에서 무시해도 된다 생각해서 무시하죠. 그래서 수학화해요. A와 B는 비례한다. A와 B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딱 실험 통계치를 딱 내보니까 대체로 같이 선을 같이 걷고 있으면 그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완전히 같지는 않죠. 그렇게 완전히 같은 경우는 매우 물리 생물학 현상에서 매우 드물어요. 그냥 완전히 같지 않은데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달에 간 겁니다. 오차 범위를 무시해도 달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오차 범위는 무시하다가는 그게 화성을 가고 토성을 갈 때 달에 가듯 아폴로 우주계획으로의 어떤 수학을 가지고 화성이나 목성에 가고 토성에 가면 완전히 어긋나겠죠.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지뢰짐작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각계다. 그래서 이게 착각이니까 다 상대 진리고 무시해야 되냐? 아니죠. 여기서 버트란트 전임 황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경이라고 여겼는데 커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가 무너졌어.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경험적으로 그렇게 무시할 정도가 아니면
무시할 정도가 아니면 진리라고 생각하자. 반드시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버트란트 러셀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버트란트 러셀이 철이 든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도 수학이 기하학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논리는 다 상대 진리니까 무시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버트란트 러셀 얘기는, 황제 얘기는. 그러나 상대 진리들에도 우열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상대 진리는 달에 갈 수 있는 상대 진리가 있고, 어떤 상대 진리는 달에는 가는데 화성에는 못 가는 상대 진리가 있고, 어떤 상대 진리는 목성이나 토성에는 갈 수 있는데 우주 태양계 바깥으로 갈 수 없는 상대 진리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상대 진리 간에는 서열이 있고 우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열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의 좌익파시오들이 이런 우열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거죠.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죠. 상대 진리임에도 절대 진리는 신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대 진리는 다 같지 않다. 서열관계가 분명히 우열이 있다라는 거죠. 삼국지 대체 소설들도 우열이 있어요. 어떤 데는 조회수가 100만 찍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노벨 문학상 받아야 된다, 이런 삼국지 대체 소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삼국지 대체 소설은 연중하고 재미도 없고 조회수도 없고 본인도 인정하고 쓴 작가도 그런 소설인데 그게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삼국지 대체 소설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칸트 정학 명령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전통에서 찾을 수 있고, 플라톤 철학이란 피타고라스 철학을 발전시킨 것이고, 피타고라스 수학이란 당대 과학 철학 선진국이었던 바빌론 아슈르바니팔 통치 철학을 배운 것입니다. 바빌론 아슈르바니팔 통치 철학에는 수메르 아카드 종교를 계승한 것이고요. 인드라식으로 정학 명령을 말하면 이래요. A가 있고 네 맘대로 해라. 이거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해서 드리다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플라톤이 있고 그 아래 플라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인드라 강조자. 플라톤은 그리스 중심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변방. 이렇기 때문에 플라톤 선생이 맞지만 변방에도 할 말이 있다. 나는 플라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철학자들도, 서양 철학자들도 대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플라톤과 이래저래 이유로 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난 플라톤과 같아 이런 사람들 말고, 나는 플라톤과 이런저런 이유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들이다가 연구해 보니까 철학사를 딱 보니까 니들이 플라톤과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플라톤이 있고 플라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딱 있는데, 드리다 입장에서는 플라톤과 아닌 것들 니들이 뭐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양 철학사들의 대다수가 플라톤 서양 철학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해체가 아니야. 오히려 드리다 입장은 뭐냐면 자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 철학사는 유지되고 있다. 다들 드리다가 얘기할 때 철학의 종말을 얘기할 때란 말이에요. 마치 사진, 예술 분야에서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술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미술의 역할은 여전히 있다. 그런 주장과 마찬가지로 철학의 종말을 얘기하는, 철학이 옛날엔 모든 만물의 학문이었다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철학은 심리학, 정치학, 무슨 뭐 사회학 이런 걸로 다, 역사학, 인류학으로 다 쪼개졌단 말이에요. 과학으로. 철학의 영역은 거의 없다고 사실상.
예, 자기 다 하위 문학이 다 철학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거에는 다 그냥 예? 플라톤이면 철학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플라톤에 대해 설명할 때 플라톤은 철학자요, 미학가며, 과학자요, 심리학자며, 인류학자고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 과학적자고. 예, 그냥 철학자였어. 과거에는 다 한마디면 됐거든. 근데 20세기 들어서 하이브 학문으로 쫙 쪼개지니까 철학이 할 역할이 없었던 걸 예? 들이다가 철학에도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예? 철학 이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게 인들의 독법이야. 해체라고요. 예? 건축 토목공학에서 말하는 해체는 건물을 붕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해체시키는가. 근데 인드라가 읽어본 드리다의 해체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인드라가 기계공학에서 공부했던 파괴공학과 같다. 이 파괴공학이라는 것은 예, 기계나 건축물이 자기 수명대로 온전하게 있다가 갈 수 있게 진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 인간이 신이 주신 그 수명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진단 잘 받아가지고 조기에 뭐 대장암이나 이 암 진단 빨리 받아가지고 예, 수술해서 완치시키는 거잖아요. 이 파괴공학도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잘 파괴하느냐가 아니라 예, 기계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 진단을 해가지고 암 진단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이 위험 요소를 제거시키면 예, 기계를 뭐 30년 수명이 30년인데 30년 다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파괴공학 그런 것을 안 해버리면 수명은 30년인데 5년 쓰고 기계를 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인드라가 세이식 해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걸 지금까지 설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다시 플라톤으로 가면 이렇게 분리법이란 게 이런 거예요. 서양 철학은 논리적이고 분류잖아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다. 예. A 형제로 간단한 예요. 장남 A가 있고 차남 B가 있어. 예. 둘이서 맨날 티격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걸 누가 정해줘? C가 정해주는 거죠. 그 C가 누구예요? 아버지지. 예. A와 B가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서열을 정해주겠지. 야, A가 B야, 너 A 말 들어. 혹은 태종처럼 야, 세종이 윈 이렇게 정해주든가. 예? 장남 양령, 넌 인간 쓰레기야, 꺼져. 이렇게 정해주든가. 예. 그랬을 때 A, B,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C는 또 따져보니까 C, D 위에는 또 E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 가정에서 쭉 올라가니까 왕까지 있다. 이게 유학이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게 유학이나 플라톤의 그 생물 분리법, 오늘날 뭐 이런 거 있잖아. 원숭이과. 예. 그래서 쭉 내려가는 거, 목이 있고, 뭐 과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생물 분리법. 이게 플라톤 기법이에요. 플라톤. 예. 여기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너 누구 집 아들이야? 그럼 너 누구 집? 예. 누구 집 아버지는 또 어떤 놈 가문이야? 이렇게 해서 가문 따지기. 예? 그게 이게 플라톤이 만든 이 서양 논리학의 기초예요. 예. 쉽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위계에 이거를 이제 뭐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헛소리한 게 변증법인데, 예. A, B가 어떻게 C가 되냐 이거야. A와 B가 합치면 아버지가 돼? 안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뭐 된다고 왜 여태까지 변증법은 구라쳤냐. 예. 그리스 때 이 변증법이 왜 나왔냐면, 이 그리스의 그 도시 시민주의가 언제 망가졌어요. 예. 언제 그
그리스 민주주의가 언제 붕괴됐어요? 예, 이런 어떤 예? 구라쟁이들이 많고 그리스가 망해갈 때 걔네들이 득세한 거 아니야. 그 변증술이라는 건 사기술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술. 예, 이 변주법이 유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해서 그 사회가 썩어갔기 때문이에요. 썩어 빠졌기 때문이다. 예, 변증법이 유행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좋았죠. 썩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들은 변호사를 좋아하지만 변호사가 대통령 되는 나라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보단 검사나 판사 출신이 대통령 되는 게 예,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드라는 뭐 오바마 이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분명히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비유가 예, 이 계속 인드라가 들이다 해체로는 예, 대체 삼국지 대체 소설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 어차피 다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에도 다 우열이 있다 이거야. 베스트셀러 소설은 예? 사람들이 잘 몰랐던 19세기만 해도 거의 과학이었다고. 프리메슨 회원들이 소설책 읽으면서 당대 사회를 논하고 과학을 논했다고요. 20세기 들어서도 자유파시 운동권들은 예? 반쪽 아베가 뿌려준 종북파 그거를 소설책으로 접했지 이론으로 접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무식하니까 재미도 없고. 예. 반쪽 일성 원전을 읽고서 종북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예? 소설, 운동가요 이런 거 예. 보고서 듣고서 종북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종북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예, 좌이파시 운동권 중에 인드라 같은 유형 예,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래요. 예, 인드라 장담할게요. 예, 이론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좌이파시 운동권 중에도 거의 없어요. 순수하게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 인드라가 수십 년간 좌이파시 운동권이었는데 이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다 안 읽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비유가 아닐까요? 비유라는 건 대상을 닮은 무언가잖아요. 그게 인간 공감세포예요. 그게 예? 지레짐자 예? 예? 뭐가 뭔지 모르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 신성한 거야. 자, 예? 형이상학이 뭡니까? 얘들아, 고대인 관점에서 비유할게요. 고대인 관점에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벼락, 천둥 이런 게 형이상학이에요. 왜? 고대인은 전기를 몰랐으니까. 불은 알더라도 물과 불은 고대인 입장에서 형이하학이었지만 천둥 번개는 형이상학이었어. 그러니까 인드라가 최고의 신이 된 거지. 제우스나 인드라는 천둥 번개의 신이야. 단군. 왜? 형이상학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10만이 만들 수 있는 오딘 예? 10만이 천둥번개를 일으키지 전기를 일으키지. 인간이 어떻게 고대인이 천둥벼락을 만들 수 있어. 불과 물은 만들 수 있으니까 하위신이 된 거지. 형이상학, 당대 고대인의 관점에서 형이상학은 천둥벼락, 형이하학은 물불. 그쵸? 오늘날에는 천둥벼락도 형이하학이지 형이상학 아니죠. 이렇게 쉽게 비유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3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네. 자, 정신관자요. 그레고리 베이트스 린드라 늘 강조하는 거고요. 공감세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 공감세포가 없다면 우린 인간은
예, 인드라가 이렇게 신과 인간은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 신과 인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공감세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감세포 때문에 예, 무능해도 인류의 78%는 남 뒷담화 까면서 인류에 기여하는 겁니다. 예, 이 공감세포가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알미란 지레짐작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어떤 것은 예, 이게 왜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적이 아니라 인드라 볼 때는 정확히 인드라 그렇게 생각해요. 인드라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인간적 삶을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딱히 뭐 신성을 느끼지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뭐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아니어도 인간이 어떤 영성을 받아가지고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은 꽤 있어요. 역사에서 지금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그 죽기 직전에 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부터 십자가의 목매에 죽을 때까지 예,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예, 경우의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0.0001%야. 마치 이거 확률은 예, 한 방에 공기가 있는데 이쪽에 전부 수소가 있고 저쪽에 전부 산소가 있는 확률과 같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무질소도라는 게 예? 예? 질소와 산소 죄송합니다. 수소와 이건 물이죠. 예. 질소나 뭐 이렇게 예, 산소가 골고루 배합돼 가지고 예? 돼 있는 게 정상 예? 무질소도가 높은 상태고 확률적으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확률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안 하고 일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예? 축구 경기에서 1초 남기고 골을 넣거나 역전골을 넣는 볼 때 이거 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은 기적이죠. 예. 누가 봐도 죽었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기적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에 비해서 인드라 볼 때 예수님의 어떤 예, 십자가에 매달아 가신 건 이건 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류를 위해서 대속했다 라고 여길 정도로 저는 예, 대속 개념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이거는 인간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때는 분명히 인드라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는 인간이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는 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드라 생각이에요. 예. 너무 막 저 기독교인 아니고요, 카톨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신천지 같은 자유 파시오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요, 예. 반쪽 옴질리교 그런 것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튼간에 예, 지뢰 짐작을 통해 알미 형성되고 대화를 통해 무지가 드러난다. 이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꼰대 얘기. 자, 예. 그래요.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필부님 말씀인데 이 필부님은 항상 예, 아주 사랑의 기독교, 그 라틴의 기독교, 프랑스의 이 필부님의 어떤 감수성, 신앙부심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왜 프랑스의 그 중세 때 살던 그 사람의 인드라가 강조한 적이 있잖아요. 사랑의 종교를 실천했던 예, 당대 교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거절하고 늘 예, 노동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노동하면서 그 다음에 증오보다는 사랑의 종교를 설파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우리 피부님께서 신앙을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연력학과 상대성 이론이 두 가지 이론이 모두 맞을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연력학과 상대성 이론 모두를 아들로 둔, 자식으로 둔 이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서양 논리법의 장점인 거죠. 이런 상상을 세계를 열어준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는 A와 B보다 A집합과 B집합보다 훨씬 C집합이 크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블랙홀, 홀로그램, 호킹 복사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쭉 보시면 되고. 하여튼 차원을 높이면 설명이 돼요. 끈이론이 11차원 나왔고 신지학에서 26차원을 얘기하는 것은 보다 차원을 높이면 기존의 하위의 이론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형이상학, 형이학, 위상수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차원을 높인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노스님께서 좋은 비유를 드셨어요. 귀신론할 때 야, 신분의 차이가 있다. 1차원, 2차원. 영역으로는 2차원이 더 약할 수 있지만 2차원이 더 세. 신분이 높기 때문이야. 요게 차원역이고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재밌게 잘 얘기했어요. 차원을 높이니까 설명이 되는 거야. 로스님이 그동안에 본인이 체험했고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차원으로 딱 풀어주니까 노스님이 신봤다 이러고 설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차원으로 설명하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안 풀리면 노스님께서 3차원 만들면 되고 또 안 풀리면 4차원 만드시면 돼. 층위가 높을수록 더 예수님과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인드라에게 있던 아도르노의 정과 반만 있다. 합은 없다. 그래서 정 78, 반 22 이것은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재미삼아 시대정신님은 솔로다 뭐 이런 얘기 재미삼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벼락마다 떼죽음당한 술록 32마리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시자와 같이 하자. 이게 주시자와 행동자 이렇게 비유를 했죠. 이것들은 여러가지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카드 신화죠. 아카드 신화, 수메르 신화가 아니라 자 아카드 신화에서 보면 아누가 있잖아. 아누가 주시자야. 지상의 일에 관여를 안 해요. 지상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죠? 엔닐과 엔키예요. 행동자죠. 실천자죠. 행위자. 아누는 주시자. 이 주시자 전통이 뉴턴으로 이어져. 뉴턴의 시계공. 태초에 신이 우주를 만들었지만 그 후로는 신은 우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뉴턴의 사고방식이었잖아. 이 사고방식만큼은 아인슈타인까지 이어지는 거죠. 태초에 우주를 만든 건 신이지만 아무리 신은 없다고 호킹이 얘기하지만 그건 자신의 빅뱅 이론 안에서만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빅뱅 안에서만 자신의 빅뱅 이론 내에서는 신이 관여할 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주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 바깥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호킹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과학적 영역도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주시자 이런 전통이 있고 신은 이게 말하자면 무의식이고 프로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이고 뭐 이런 전통이겠죠. 반면에 후설은 관점은 어떠냐면 엔닐이고 엔키예요. 후설 엔키 엔닐 지상의 일에 관여하죠. 지금 여기 그래서 들이다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록대가 벼락에 맞고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때마다 다른 거죠. 쓸모가 있으면 돼요. 만약에 수록대가 서울 도심 안에서 벼락 맞고 되졌다면 결코 저 스웨덴처럼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수록대가 만약에 항반도에서 지리산 같은 데서 오지에서 벼락 맞고 되졌다면 저렇게 스웨덴처럼 할 수 있겠죠. 그때마다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여자, 행위자가 아니라 관여자. 그래서 이게 막스, 이건 막스 대신에 마니, 막스, 미르 다 어떤 잘못된 사탄 그런 어떤 잘못된 뭔가 근데 그런 게 늘 필요로 했다니까요. 인간이 이 인간 사회가 완성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불교도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선 사회가 인드라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한 가지 있다면 조선 사회를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보는 거 있는데 긍정적인 게 뭐냐면 불교를 산속에 보는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교를 우유로 봐서가 아니고요. 불교는 산으로 간 게 본인 조선 왕조와 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겠지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산으로 들어감으로써 불교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율곡이처럼 실존적 고민이 있을 때에는 불교를 찾았다 이거죠. 실존적 고민. 그리고 조선 왕실의 그 왕녀들, 그러니까 왕비 이런 애들이 상당수가 다 불교 신자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존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존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경제적 용어하면 이게 포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 인드라가 혁신과 포괄을 동시에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단지 복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만 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파시즘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간단히 얘기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SF 영화 같은 데서 신체 부적응자도 장애인 분들도 그 다음에 우리 아스퍼거 분들도 그 다음에 노인 분들도 일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은 일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 일자리도 없는데 그럴수록 분들하는 한편으로 일할 의지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포괄 성장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 정치적 파시즘, 정치 페미, 정치 환경주의 이런 자이파시에 오염된 정치 환경주의, 정치 장애인주의, 장애의무다. 자이파시에 오염된 여성주의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경계하면서 친미 자유 여성운동, 친미 자유 환경운동, 친미 자유 장애인 운동을 할 때 우리는 혁신과 포괄 동시에 이뤄내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인드라는 강조하겠습니다. 반면에 문전비 자이파시오 정권은 혁신도 이뤄내지 못했고 포괄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1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리다
논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불교를 그렇게 불교 비판하는 거, 이 나라 불교 좋아하고 성처 스님 좋아합니다. 불교에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임새가 없다고, 당장에 쓰임새가 없다 그래서 버릴 게 아니죠. 때가 되면 또 다시 그 노자처럼 무쓸모하지만 언젠간 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트넘의 도어티, 걔 무슨 완전히 그냥 벤치에 있다고 뭐 무리뉴 때 욕먹었던 애가 도어티거든요. 근데 새로운 콘테 감독이 오니까 세상에 없을 소중한 보배가 됐잖아요. 도어티처럼. 자, 쓸모가 당장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못 된다. 나 때가 있다. 시대의 운이 있고 운빨을 믿으시라. 화랑님의 연애운도 운빨이 중요하다. 때가 옵니다. 때가 올 때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다가 잡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